안녕하세요. 오늘부터 5강은 저희가 언플러그드 컴퓨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플러그드 컴퓨팅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코딩 수업을 하는 건데요. 좁게 보자면 아예 컴퓨터나 어떤 전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들, 전기 자체를 쓰지 않고 단순히 전기가 통하지 않는 종이나 뭐 교구나 이런 걸 쓰는 것도 언플러그드 컴퓨팅이라고 하고요. 넓게 보면 단순히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지만 태블릿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쓰는 것도 또 언플러그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얘는 컴퓨터 도구를 저희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코딩 교육이 단순히 어떤 그 툴 활용법, 그러니까 스킬 교육이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정말 순수한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언플러그드 컴퓨팅이 좀 추천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요. 이것들은 이제 퍼즐이나 보드게임, 신체 활동이나 로봇 교구를 이용해서 어떤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수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언플러그드 컴퓨팅은 크게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로봇 교구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로봇들이 이 코딩을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 교구들인데요. 첫 번째 위에 있는 로봇들은 바닥에 있는 선의 색깔을 이용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의 색깔이 예를 들면 빨간색이면 우회전을 해라, 초록색이면 좌회전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색을 칠하는 걸로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로봇은 아주 작은 로봇인데 얘도 우리 블록 코딩이라던가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드게임도 있는데요. 요즘 코딩 보드게임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대략 몇십 종의 보드게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보드게임 자체가 어떤 이기기 위해서는 특정한 전략이라던가 알고리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코딩 교육 알고리즘을 학습하는데 좋은 교구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퍼즐풀이라던가 신체 활동 게임을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요. 특히 퍼즐풀이라던가 신체 활동 게임은 정말 어떤 교구를 쓰지 않고 저렴한 교구를 이용해서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좋은 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플러그드 컴퓨팅에서 다루는 이 주제는 크게 컴퓨터 과학의 테두리 안에 있는데요. 컴퓨터 과학이 크게 보면 4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보의 표현인데요. 이 컴퓨터가 수나 그림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저장하는지를 아주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가 이러한 자료들을 저장하고 읽어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자료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와는 별개로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 더해지면 이게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런 걸 짜는 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을 체험해보는 시간,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이 추 5강에서 계속해서 다루게 될 내용들인데요. 정보의 표현에서는 수나 그림, 글자의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료 구조에서는 변수, 배열, 그리고 그래프나 비트 연산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가장 알고리즘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들을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프로그래밍은 이제 언어로 하는 프로그래밍 체험이 있고요. 또 기호를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래밍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 프로그래밍 체험이 아이들이 가장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단계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수의 표현부터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관련된 퍼즐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 도구들을 좀 움직여야 되니까요. 슬라이드 쇼에서 잠깐 나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위와 아래에
각각 집의 구조를 만든 삼각형이 있는데요. 위에는 분명히 방과 주방, 거실, 화장실, 그리고 창고까지 있는데 하단으로 내려와서 이 똑같은 구조를 자리 배치만 바꿨더니 창고가 있었던 곳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크기를 좀 의심하는 분들이 계셔서 요거를 잠깐 빼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볼게요. 자, 어떻게 됐나요? 같은 도형인데 자리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지금 모양이 다 한 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종이를 출력해서 주면 너무너무 신기해 합니다. 요거에 이제 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빨간색 삼각형과 초록색 삼각형에 자세히 보면 기울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위의 삼각형은 실제 직각 삼각형, 이 빨간색 삼각형보다 더 작은 삼각형이고요. 아래 삼각형은 이 빨간색 직각 삼각형보다 더 큰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이 넓이 차이만큼을 합치면 그게 요 한 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서 봐도 여기 있는 거 보면 그걸 알고 봐도 사실 눈으로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제가 퍼즐을 왜 드렸냐면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이런 자연적으로 있는 것들은 다 아날로그 정보라고 하거든요. 이 아날로그 정보는 정보의 양이 많은 대신에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할 때는 다 이러한 아날로그 정보들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서 처리합니다. 그걸 이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뭐냐면 빨간색 방 같은 경우에는 자, 저희가 가로, 세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로가 8칸에 세로가 3칸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8대 3이고요. 저희가 따로 따지면 40대 15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반면에 초록색 삼각형은 가로가 5칸이고 세로가 2칸이죠. 그러면 5대 2 비율이고요. 따지면 40대 16의 비율입니다. 네. 이렇게 해보면 가로, 세로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울기가 달라요. 대략 한 1.3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눈으로는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아날로그 정보는 좀 부정확한 그런 정보인데 우리가 이것을 측정해서 수치로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시키니까 이 정확하게 이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이유, 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이유를 이런 일종의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요. 이제 저희가 수의 표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컴퓨터가 수를 표현할 때 컴퓨터는 이진법이라는 걸 씁니다. 저희가 이진법은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돈을 계산할 때는 십진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서 널리 퍼졌는데요. 이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서 다른 진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간을 할 때는 12진법이나 24진법을 씁니다. 하루가 10시간이나 100시간이 아니라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1분은 100초가 아니라 60초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진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는데요. 이진법을 쓰는 이유는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컴퓨터의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썼던 게 바로 전기였습니다. 이 전기는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신호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 이진법을
주로 사용하게 됐고요.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는 삼진법 컴퓨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용을 해보니 값이 정확하지 않아서 오류가 많아서 폐기가 됐고 지금은 이진법 컴퓨터만 남게 됐습니다. 추후에 양자 컴퓨터가 생기게 되면 이 양자 컴퓨터는 10진법까지도 표현은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 이진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진법을 표현하는 게 상당히 아이들한테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쓰지 않았던 익숙치 않은 거기 때문에 더욱이 이 이진법은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교과 그 과정 중에 있었지만 몇 년 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이진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코딩 교육이나 혹은 나중에 전자부품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진법이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준법에 대해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활동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진수 카드 활동이 있습니다. 이 카드 활동은 실제 카드를 가지고 손으로 조작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을 옮겨서 실제 테이블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수 카드는요. 저희가 그 교환에 있는 대로 이 출력물을 출력해서 바로 종이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스티로폼이나 다른 교구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만들게 되면 이 그 스티로폼의 앞면에는 작게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는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점을 이런 스티커를 준비해서 점을 찍게 합니다. 점은 어떻게 나오냐면 맨 오른쪽에 있는 카드, 그러니까 숫자가 1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 그 면에 점을 찍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짜리를 찍고요. 다음번에는 2개가 있는 점을 찍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되는데 그 다음번에는 저희가 4개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8개, 16개가 있는 거를 찍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방향에서 맨 오른쪽에 점 하나, 2개, 4개, 8개, 16개의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 0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점을 찍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진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점의 개수를 세서 이진수를 표현할 건데 일단은 점의 개수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하고 해볼게요. 카드를 이렇게 뒤집으면 점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그래서 점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점이 하나만 보이도록. 그러면 여기 있는 점 하나짜리 카드만 뒤집으면 됩니다. 점 2개를 만들고 싶다면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으면 점이 3개가 되니까 저희가 점은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점 3개는 이렇게, 점 4개는요. 다시 보면 이게 4개짜리니까 여기만 되면 점이 4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자, 점이 최대한 많이 나오는 개수 몇 개죠? 네, 다 합치면 31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 5장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점의 개수를 세는데 아마 최소 값은 0개고요. 최대 값은 31개가 나오겠네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좀 간단하게 이제 미션을 좀 수행하게 하거든요. 뭐냐면 0에서부터 1까지 점의 개수를 만들면서 혹시나 점의 개수를 만들지 못하는 숫자가 있는지 또는 하나의 숫자를 만드는데 방법이 한 2개 이상이 있는지 그런 걸 찾으면 상품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없어요. 모든 점의 개수 숫자를 나타낼 때 오직 유일한 방법으로 카드가 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면 문제를 내거나 하면 이렇게 되면
점이 몇 개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내고요. 아니면 26을 만들어 봐라. 26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또 설명을 하거든요. 만약에 26을 넣게 된다면 네, 이렇게 하면 26개의 점이 만들어지겠네요. 그 9가 이진수로는 1001입니다. 네, 9가 이진수 100인데 그럼 9가 어떻게 1001이 되는지 이 카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저희가 점의 개수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 때 9를 만들려면 잠깐만 이렇게 만들면 저희가 점 9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9개가 만들어졌을 때 요 밑에 있는 이 숫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01001이라고 나오죠. 저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도 맨 앞에 있는 0은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략하게 되면 1001이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점의 개수는 10진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숫자고요. 그 점의 개수를 만들었을 때 이 하단에 있는 숫자를 파악하면 그 이진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자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10101은 그러니까 이진수로 10101은 10진수로 몇일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차례대로 이진수로 10101로 만들겠습니다. 10101 네, 10101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살펴보니까 점의 개수는 21가 나오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진수 10101은 10진수로 21이구나 라는 걸 요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미션을 할 때 또 하는 게 자, 0에서부터 31까지 최대한 빨리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단 숫자를 셀 때 혹시 뭐 숫자를 넘어뛰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거 숫자를 하나 만들고 꼭 입으로 그 숫자를 말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라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고 나서 가장 빠르게 30일까지 도달하면 만세를 불러라 라고 이렇게 좀 해주면 아이들이 또 신나게 그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0이었고요. 1, 2, 3, 4, 5, 6, 7, 네, 이렇게까지 그 다음 8이 되면 이렇게까지 쭉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점의 개수와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숫자를 읽어서 이진수의 어떤 이진수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한 손으로 숫자 몇 가지 세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대략 뭐 5나 6까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진수를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한 손으로 31까지 셀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진수 카드 활동을 하면서 5장의 카드를 가지고 0부터 31까지 수를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손가락도 다행히 5개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0부터 31까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을 점 하나짜리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이 점 2개짜리, 점 4개짜리, 8개짜리, 16개짜리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걸 접었다 피는 방법으로 한번 숫자를 나타내 볼게요. 자, 이 점의 개수가 보이는 거를 저희가 뭐 접은 걸 상태를 할 수도 있고 핀 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펴면 그 카드에 점이 보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만약에 다 오므리고 있으면 손가락이 그러면 이게 0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1은 점 하나짜리 카드 손가락 하나를 펴면 1입니다. 0부터 31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선생님들 손 좀 푸시고요.
이게 손가락 이렇게 이 유연성을 기르는 데도 좋고 또 운동하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시면 또 재미도 있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0이고요. 그다음에 1, 2, 3, 4는 넘어갈게요. 위험하니까요. 5, 6, 7, 8, 9, 10, 11, 12. 예, 여기까지 왔네요. 자, 쭉 진행하겠습니다.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거의 다 왔습니다. 25, 26, 27, 28, 29, 30, 31. 네. 손가락 좀 푸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0부터 31까지 수를 한번 세 봤습니다. 이걸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이렇게 이진수를 아냐 모르냐, 이진수를 알게 되면 못하던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아이들이 또 더 이런 컴퓨터 코딩 수업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언플러그드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진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이 컴퓨터 과학과 주제가 관련된 언플러그드 컴퓨팅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